오늘의 집이나 인스타에서 본 예쁜 집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왜 우리 집은 더 좁아 보일까요? 혹시 평수가 작아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예쁜 집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쁜 집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쁜 가구를 그대로 산다고 같은 공간이 되는 건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같은 24평인데도 훨씬 넓어 보이는 집이 있고 반대로 더 넓은 집인데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이 있죠. 그 차이는 평수가 아니라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좁은 집을 훨씬 넓어 보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비싼 가구를 사는 방법도 아니고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넓다 좁다를 판단할까요? 많은 분들은 가구나 조명부터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먼저 시선을 봅니다.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거실 끝까지 먼저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실제보다 훨씬 넓게 느껴지고, 반대로 높은 가구가 앞을 막고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같은 평수라도 훨씬 답답하게 느껴져요. 환경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실제 면적보다 시야의 개방감과 이동 가능성을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거실 앞쪽에 키가 큰 책장이나 높은 수납장이 있다면 한번 위치를 바꿔보세요. 가능하면 벽 쪽이나 코너로 보내고 시선이 지나가는 앞쪽에는 낮은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야가 멀리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예쁜 가구를 하나 더 사면 뭔가 우리 집도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공간은 디자인보다 먼저 비율을 보거든요. 가구 하나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쇼룸에서 봤을 때는 딱 좋았던 크기가 그런 소파가 집에 오면은 너무 커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쇼룸은 천장이 높고 주변 공간도 넓으면서 다른 가구들과의 간격까지 모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 집은 식탁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매일 오가는 동선도 있죠. 같은 소파라도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훨씬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송받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가구를 구매하기 전에 꼭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로 소파나 식탁 등 크기를 바닥에 먼저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구 자리만 표시하지 않고 그 옆에 놓일 테이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간 통로까지 표시한 뒤에 한번 평소처럼 그 위에 걸어보세요. 주방도 가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TV 앞으로도 지나가 보시고요. 눈으로 볼 때랑 몸으로 느끼는 공간은 전혀 다릅니다. 이 방법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몇 푼만 투자를 해도 가구를 사고서 우리 집에 맞지 않다고 후회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가구를 하나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를 덜 놓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간을 보면 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협탁을 놓고 또 화분도 놓고 작은 테이블도 하나 더 두게 되죠. 그런데 좋은 인테리어는 빈 공간도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시선이 쉬고 또 공간에서 리듬이 생기거든요. 가구가 많을수록 집은 채워지지만 공간은 오히려 더 좁아지니까요. 반대로 여백이 조금 생기면 집은 훨씬 여유롭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사용하지 않는 작은 협탁이나 사이드 테이블 하나만 잠시 다른 방으로 옮겨보세요. 생각보다 공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동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을 넓게 보이게 하려고 소파를 벽에 무조건 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소파를 꼭 벽에 붙였냐 안 붙였냐가 아니라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벽에 붙였는데도 계속 몸을 비틀어야 되고 좁게 지나다녀야 된다면 그것은 좋은 배치가 아니겠죠. 반대로 조금 뛰었더라도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공간은 훨씬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TV 단자 위치나 콘센트 혹은 아이가 있는 집은 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소파를 벽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한 동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집의 면적보다 움직임을 먼저 기억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방으로 갈 때마다 몸을 비틀거나 식탁 의자를 매번 계속
미뤄야 된다면 우리는 그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답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평수는 작아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집은 훨씬 넓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구를 배치할 때는 예쁜 배치보다 먼저 내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가,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을 막지 않는다. 두 번째, 가구는 디자인보다 크기를 먼저 본다. 세 번째,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동선을 만든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같은 평수라도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여유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테리어는 더 많은 가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공간이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구를 살 때는 이 가구가 예쁜가? 이것보다 이 가구를 놓고도 우리 집이 넓어 보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기준 하나가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집에서 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느끼는 가구가 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